네, 앞으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7개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치고 전국 대의원들의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성호, 정현우 기자. 네, 여기는 서울 송파구 K스포돔입니다. 1시간쯤 전인 오후 1시부터 임기 2년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대회,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9분에 걸친 연설을 마쳤고 지금은 박용진 후보가 연단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당 취재하는 정현우 기자와 함께 오늘 전당대회 이모저모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4주에 걸쳐서 17개 지역에 대한 순회 경선을 마쳤고 어느덧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시작 전부터 정 기자 현장 취재 열심히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 뒤를 보시면은 각 후보들을 소개하는 걸개가 걸려서 이곳이 전당대회 현장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상 앞으로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앉아 있습니다. 관중석엔 이렇게 대의원과 참관인들이 자리를 해서 후보들의 연설마다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체육관 바깥에서도 시작 전부터 각 후보, 캠프 선거 운동원들이 대의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비대면이냐 아니면 대면 행사로 여느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현재 확산세를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던 것을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기존에 참석하도록 하려 했던 15,000명 전국 대의원 가운데 3,000명가량만 모여서 이곳에서 제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성대하게 전당대회를 열게 됐는데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보면요. 당대표 선거는 대선 후보였던 기호 1번 이재명 의원, 그리고 97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온 기호 2번 박용진 의원 2명이 나왔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는 좀 많죠. 기호 순으로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고영인, 정청래, 송갑석 의원 7명이 본선에서 경쟁했습니다. 어제까지 17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가 마무리됐는데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의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 결과가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득표 상황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재명 의원이 권리당원 모든 지역에서 박용진 의원을 압도적인 격차로 이기면서 어대명 대세론을 연거푸 입증해왔습니다. 네, 준비한 그래픽으로 누적 득표율을 보시면요. 이재명 의원이 33만여 표를 얻어서 78.22%, 박용진 의원은 9만여 표로 21.78%, 두 후보 격차가 56%포인트를 넘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첫 번째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80% 넘는 지지를 확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선 친이재명계 정청래, 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이 20%대 득표로 양강을 형성했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비명 송갑석, 고영인 의원은 막판 반전을 노려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 역대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게 2년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선출될 때 60% 정도였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보면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던 강훈식 의원이 당권 도전을 멈췄고 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도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송갑석 의원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기도 했는데 송 의원 득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게 눈에 띕니다. 이번 전당대회 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어대명 대세론 속에 친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개파 신경전도 두드러졌거든요. 네, 몇 가지 대표적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부터가 일단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있다며 불출마 요구가 속출하기도 했고 비이재명계 중진들이 잇따라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97 그룹 주자들이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이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최근에는 당직자가 기소됐을 때 직무 정지를 할지 말지 구제 여부를 기존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가 맞는 것을 놓고서 개파 간 논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당대회보다 우선하는 최고 의결 방법으로 하느냐를 놓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고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전 당원 투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당원 개정안만 재상정돼서 통과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면 특정 개파가 당을 장악하는 등 사당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나친 우려냐 아니냐, 지나친 우려다 혹은 이런 틈새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돼도 당 상황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오늘로 이제 80일에 걸친 비상 지도 체제가 마무리되는 거고 여당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민생 경제에 대한 해법도 정치권이 요구를 받고 있고 정기국회에도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차기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새 신임 당대표는 2년 뒤 22대 총선에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내부 통합을 이루면서 잡음 없이 공천 관리를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대안 세력으로 유능하고 강력한 야당의 면모를 갖추면서 서민과 중도층 민심을 모아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만회할 총선 승리의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전 정권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야권 정치인이 다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당이 흔들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방패막이로서의 리더십도 요구됩니다. 일단 당대표 선출이 유력되는 이재명 의원은 당선되면 내일 바로 일정으로 경남 김해 평산마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첫 번째 행보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들 결정될 때까지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죠? 네, 일단 전당대회 개표 결과 발표는 지금까지 절반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권리당원 투표가 40%, 대의원 투표가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반영됩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1차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 대의원 투표 결과와 함께 최종 당선자가 발표됩니다. 잠시 뒤에 후보자들 연설이 모두 끝나면 오후 3시부터 대의원 투표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ARS로 진행됩니다. 오후 5시까지 투표를 마치면 1시간 동안 개표 검수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투표 결과는 오후 6시를 넘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정현호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제 4시간가량 있으면 앞으로 2년 민주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질지 발표됩니다. 이대로 어대명일지 아니면 막판 반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표 결과 발표 임박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K스포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나오시죠.